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알고준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테슬라 모델 3의 가격 인하 그리고 모델 Y의 가격 인상 관련해가지고 미국 소식을 들려드릴까 해요. 미국 소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서의 가격 변화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텀을 두고. 그래서 작년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테슬라는 시가다. 모델 Y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재작년, 작년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나라도 그에 맞게 막 그렇게 인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테슬라는 시가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저도 그거 관련해서 영상 많이 올렸는데, 그런 움직임이 다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보조금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뭔가 좀 올리기 좀 저항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가격 인하되면은 되려 좀 내릴 수 있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모델3 가격 인하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델3의 모든 트림이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델3 중에 세 가지 트림 중에 롱레인지는 지금 미국에서 팔지 않고 있죠. RWD와 퍼포먼스 이렇게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그 중에 RWD 모델, 네, 싱글 모터입니다. 후륜구동 차량이고 배터리가 60kWh 정도를 이제 유저블 배터리로 쓸 수 있고 LFP 배터리가 탑재된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가격 인하가 또 있었습니다. 500불 정도 인하가 됐었는데 이게 처음이냐? 아닙니다. 이게 계속 한 두 번 정도 인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미국 달러로는 42,990불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격이 인하되고 나서도 가격 인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죠. 거기에다 더더욱 모델3 같은 경우에는 지금 5,999만원인데 여기서 한 300만원 정도만 더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모델3 RWD는 보조금을 50% 삭감 없이 100% 다 받게 됩니다. 물론 할당된 보조금의 100%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제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여기 뭐 업무 지침 해가지고 이게 어제 나오고 오늘부터 이제 지자체에 보조금 얼마 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틀은 뭐 옛날 말씀드리니까 생략하고 여기서 말씀드릴 소식은 보조금 상한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기존 에는 5,500만원 이하였을 때 할당된 보조금의 100% 이상 그리고 8,500 이하일 때 50% 8,500 이상이 되면은 이제 보조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보조금이 책정이 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5,700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700만원 아래면은 보조금 할당된 것의 100%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3 RWD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가격이나 여력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 같은 것들이 이미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모델3 그 중에서도 RWD 모델만 지금 두 차례 계속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 적용이 안 됐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적용이 되면은 좀 굉장히 우리나라 테슬라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야, 그거 모델3 중에서도 가장 낮은 트림이잖아. 저렴이 모델 아니냐. 근데 저렴이 모델인데 보조금 다 받고 게다가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될 게 뭐 제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2차 스펙이 그렇게 막 가장 낮은 트림이라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60kWh를 쓴다고 했죠. 이게 차 태고 포 태고 다 해가지고 정말 실제 가용 가능한 배터리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리튬 인산소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CATL에. 근데 이 차의 특징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잔량에 따른 이 전압 곡선이 거의 좀 평평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 충전 속도가 어느 정도 좀 일정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NCA 배터리 탑재한 모델3 롱레인지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250kW 찍지만 이게 급속하게 낮아지는 그런 구간들이 생깁니다. 근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피크는 당연히 스탠다로인지급이니까 막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높은 수준에서 배터리 잔량이 차더라도 좀 이게 유지가 되는 경향들이 크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고 최근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V3 슈퍼차저 운영할 때 이 RWD 모델도 그렇게 막 손해를 보는 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상. 거기다 덧붙여서 RWD 모델은 예전에 제가 매뉴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100% 완충이 그냥 권장이 돼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100% 완충을 하라고 해요. 물론 NCA 배터리 탑재된 차량들도 100% 완충이 가능하지만 계속 100% 꽂아놓으면 차에서 경고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배터리 헬스에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주인님 90%만 충전하세요. 그런 식으로 좀 권장하는데 RWD 모델은
그냥 100% 안심하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 거기에다가 리튬이온 산소 배터리, 이게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안정적이죠. 상대적으로 화재 부담에 대해서 좀 덜하다. 물론 화재가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리튬 기반으로 된 배터리 중에, 상용화된 이런 배터리 중에는 가장 안전하다고 지금 꼽히고 있는 배터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장점들이 많아요. 게다가 이 모델3 RWD, 옛날 스탠다드레인지 플러스였잖아요. 그때 스탠다드레인지 플러스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배터리도 늘어난 거. 기존의 스탬풀 같은 경우에 유저블이 한 52kWh였는데 얘는 60kWh. 배터리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은 배터리 넣는데 그만큼 물리적으로 많이 넣었으니까는 주행 가는 거리가 이렇게 잘 나오죠. 거기에다 히트펌프 들어가고 오타밸브 들어가고 전비가 일단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고, 더구나 예전에는 스탬풀인 시절에는 좀 이런 것들이 빠졌었는데 인테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스탬풀 RWD 하면은 어떤 것이 있었냐, 일단 프리미엄 오디오는 빠져요. 그래서 롱레인지랑 퍼포먼스에 들어가는 스피커 개수랑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여전히 갭이 존재합니다. 근데 옛날에 스탬풀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 있는 뒷좌석 여선 시트가 없었어요.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돈 주면 풀어준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지금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리에서 뭐 부품 사가지고 이렇게 뭐 쓰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은 지금 나오고 있는 모델3 RWD는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그냥 순정으로 그냥 기본으로 열려있고 여기에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델3 스탬풀이던 시절에서 좀 뭔가 아쉬웠던 부분이 여기 좀 해소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요새 좀 보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롱레인지 탄 입장에서 약간은 좀 그런 게 있는데 모델3 신형 RWD 살까요? 아니면은 모델3 롱레인지 2020년식 구형을 살까요? 역시 차는 신형이지 RWD 하시는 분도 많지만 뭐 개인적으로 이 배터리가 열화 먹어도 10kWh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열화까지 고려하면은 LFP도 열화 나타납니다. 열화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한 16kWh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아무리 효율로도 극복할 수 없고, 이 제로백이나 뭐 이런 인테리어 이런 거는 좀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여기 또 라이젠이 들어갑니다 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롱레인지를 보는 입장에서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상품성이 좋아졌고, 여기다가 이제 가격 인하가 돼가지고 보조금을 100% 받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많이 팔려야 결국에 이제 테슬라 판매량이 늘고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 인프라도 좋아지고 테슬라 운용하는데 여러모로 좋죠. 이렇게 수많이 팔린 차들이 오토파일럿이 운용이 되고 개중에도 FSD나 EAP를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가격 인하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낌새가 약간은 좀 보인다는 거. 왜냐면은 가격 인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공유 드렸고, 반대로 모델 Y는 퍼포먼스 가격을 또 인상을 했습니다. 갭을 좀 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에 언제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거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시면은 모델 Y 퍼포먼스를 좀 고려하신 분들은 지금 예약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팔리지 않는 모델 Y AWD 모델, 물론 이것도 주문이 열려있진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벤토리를 통해서 살 수 있는데 4680 배터리 들어간 어떻게 보면 좀 파일럿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차량도 가격을 $500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우리나라 들어온 내용 아니니까 그렇게 깊게 파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이렇게 모델 3 가격 인하 소식, 그리고 모델 Y 가격 인상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공유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단속 같은 게 이루어진다고 넷플릭스에서 엄포를 놨죠. 물론 이게 며칠 안 돼가지고 반론이 너무 많으니까 또 뭔가 좀 사과하는 그런, 좀 한 걸음 좀 뒤로 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또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테슬라 오너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른 면에서 좀 걱정했던 부분이 있죠. 왜냐면은 넷플릭스 이 계정 공유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뭐 1순위의 사용자가 인증 같은 거 거쳐야 돼요. 와이파이 인증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용자들도 이 1순위 인증자가 거쳤던 그 똑같은 그 주소에, 그 장소의 와이파이에서 이런 인증을 거쳐야 31일 동안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면 테슬라 오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 굉장히 많이 보는데 테슬라는 차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첫 번째 아이디로 인증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차는 지하에 있어. 근데 우리 집은 20층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인증하나? 우리 집 와이파이를, 테슬라 차량이 아무리 와이파이를 증폭시켜도 20층 이상으로는 좀 올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넷플릭스 이제 테슬라에서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이게 미국에서도 똑같았나봐요. 근데 다행히도 넷플릭스는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여기 보면 드라이브 테슬라라는 곳에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오너들한테 좋은 소식으로 해가지고 테슬라에서 보는 넷플릭스는 이거랑 상관없게 하겠다라고 넷플릭스가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좀 약간 좀 기분이 좀 좋아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새로운 뭔가 변화 정책, 솔직히 싫은 건 맞는데 만약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돈 주고 팔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정책 바꾸겠다는 건데, 싫으면 안 써야지. 근데 넷플릭스 안 쓸 수도 없고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 차량들에게는 좀 명확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고, 다행히 또 넷플릭스가 테슬라를 그래도 약간 좀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슬라 오너들한테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바뀌더라도 막 그렇게 여러분들의 테슬라 차량 이렇게 계정 등록하고 비용 지불하고 넷플릭스 보는 게 뭔가 불편함을 겪게 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모델 S 소식인데요. 이거 사실 좀 며칠 된 내용이기는 한데 다른 소식에 묻혀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럽의 전기차의 천국이죠. 아니면 전 세계의 그 전기차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이제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많이 팔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역시 이렇게 자원부고 에너지부고 대단한 나라인데, 여기에서 이제 겨울에 한정된 이런 코스에서 이런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를 합니다. 차가 멈출 때까지. 그래서 이 테스트를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모델 S가 takes winner.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아시죠? 그냥 모델 S가 또 바로 앞에 있어. 아마도 딱 봐도 1등 먹은 그런 낌새가 보이죠? 신형입니다, 참고로. 이거 범퍼 아래 모델 3의 뭔가 이 반대처럼 돼 보이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그냥 신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모델 S 신형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차량들, BMW i7과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EQE, 그 밖에 여기 보시면 이제 폭스바겐에서 만든 이런 차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를 했습니다. 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처럼 그냥 고속도로에 정속 주행 켜놓고 쭉 가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좀 울퉁불퉁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날씨도 춥고 그런 정말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원문,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코스가 대충 나옵니다. 어떻게 돌았나 나오는데 사실 저도 봐도 모릅니다. 봐도 몰라요. 확실한 거는 뭔가 고속도로 항속 주행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것도 WLTP나 EPA나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이랑 맞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당연히 그걸 맞추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EPA나 환경부나 WLTP나 하고 있는 그 프로토콜을 보면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유튜버가 하는 것처럼 그냥 고속 항속 주행 때려놓고 주행 가는 거리 측정하거나 그런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돌면서 정차하는 구간도 있고 정지하는 구간도 있고 가속하는 구간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뭔가 이용하는 정말 일상생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인증받은 거를 타면 안 됩니다. 그냥 뭔가 일상에 그나마 좀 뭔가 비슷한 그런 곳을 꾸렸다는 거, 그냥 그 정도로 보셔야 돼요. 게다가 여기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정도의 온도 환경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를 했는데 당연히 모델 S가 가장 높게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리는 거겠죠. 차가 멈출 때까지 모델 S 스탠다드라고 써있는데 롱레인지입니다. 모델 S는 롱레인지가 기본이니까 이걸로 봤을 때 530km를 주행하고 차가 멈췄고, i4 e드라이브, 얘는 참고로 싱글 모터입니다. i4 e드라이브 i40 싱글 모터. 근데 모델 S는 듀얼 모터죠. 출력도 i4랑 비교도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니오 중국산. 중국산 차들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국산 차들이 상위권에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7 보이고, 일단 EQE가 여기 보이고, 비아디 한도 보이고. 와, 비아디 잘 나가는데? 그럼 우리나라 현대기아 차는 좀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은 이게 WLTP 대비 주행 가는 거리가 몇인가 몇 프로 깎였는가도 나오는데, 일단 모델 S, 모델 X 플레드, 와 18% 16% 깎인 것도 사실 좀 대단한데, 다른 것 보면은 EQ 같은 경우 33%가 깎이고 i7 28%, 물론 밑에 아래 보시면은 모델 Y RWD도 25%가 깎였어요. 그래서 좀 많이 깎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데, 반면 또 EV6 GT는 또 18% 가깝게 밖에 안 까였어요. 일단 주행 가는 거리가 근데 좀 짧아가지고 좀 이런 면이 있지만 좀 덜 깎인 면이
이렇게 좀 보인다. 그랬다만 또 통계를 좀 보셔야 될 게 또 대체로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차일수록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좀 덜한 뭔가 그런 느낌들이 보여요. 제가 뭐 통계를 뭐 돌려보지는 않지만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그런 상관없이 그냥 깡패입니다. 16%밖에 안 감소를 했어요. 참 대단한 차가 아닐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제 모델 3 롱레인지를 왜 집어넣지 않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모델 3 같은 경우 작년에 했습니다. 이게 기존까지 1등을 먹고 있던 게 바로 모델 3 듀얼 모터입니다. i4처럼 후륜구동 모델도 아니고 얘가 521km를 주행했는데 이번에 모델 S 롱레인지네요. 530km를 달성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확실히 모델 3가 효율은 좋은 것 같아요. 배터리 차이가 모델 3 롱레인지랑 좀 차이가 좀 나죠. 최소 20km, 25kWh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 보면 확실히 작은 차니까 모델 3 롱레인지가 이렇게 좀 효율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S는 그냥 뭐 더 잘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가 좀 빨리 나와주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승하고 싶은데 안 들어오네요 이게. 그래도 올해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델 3 가격이나 모델 Y 가격 인상 그리고 넷플릭스 모델 S 주행 가는 거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이상 전기차 알고 준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이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